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집니다. 라니맘닷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한국과 미국에서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일매드입니다. 일명 코 세척제라고 하는 건데요. CBS, 파머시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지만 라니맘닷컴에서 파는 이 대용량 네일매드 제품은요, 휴대용 스프레이 병을 비롯해서 무려 250개의 1년 정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유일하게 대용량 제품으로 나온 모델인데요. 여러분, 코 세척만 잘해도 감기 예방, 그 다음에 저 같은 비염 환자들 역대 어떤 한약 먹어도 낫지 않았던 것, 이거 하나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코 세척은 이제 양치와 함께 필수라고 하는 사실 많이 주문해 주세요.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주에 백신 사용을 위한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건 지난 7월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16살 이상의 건강한 성인 4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약까지 마친 현재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90% is a game changer. 90% now you are hoping to have a tool in your war against this pandemic. 실험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최근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hat will be the greatest medical advance in the last 100 years. Right now, only in the US, we have 100,000 victims of COVID every day. 1,000 deaths every day. 화이자 측은 현재까지 시험 참가자들에게서 심각한 안전 우려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안에 미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올해 말까지 최대 2,500만 명분, 그리고 내년 말까지 6억 5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백신 임상 시험 중에 나온 일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 어떻게 효과를 검증했는지 또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는 임상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쪽엔 위약, 즉 가짜약을 투여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94명을 분석했더니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은 9명, 위약을 투여한 이들은 85명이었습니다. 즉 확진자의 약 90%가량이 위약군에서 발생해 백신의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해석한 겁니다. 독감 백신의 효능이 40에서 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It's more than 90% effective, which is extraordinary and will play a major role in what the outcome of this is going to be. 그러나 4만 3천여 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의 초기 결과만을 놓고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고 단정하는 건 금물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신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노인 등 고위험군에게 효과가 있는지 등의 연구 결과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화이자는 심각한 안전 우려는 없었다고만 할 뿐 백신의 핵심적인 안전성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번 효능과 안전성 실험의 기한은 원래 2022년 가을까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미 식품의약국의 백신 승인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이자 백신이 승인된다면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2년간 백신 접종자들의 이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 각국 정상들도 코로나 백신의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We've cleared one significant hurdle, but there are several more to go before we know the vaccine can be used.
특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해 백신이 생산되더라도 신속한 운송과 배포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이 외국 제약사의 백신 개발, 우리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도입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입니다. 매우 좋은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화이자 백신 임상 중간 결과에 대한 우리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임상 3상을 통해서 상당히 현재까지로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례를 또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좋은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도입은 임상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령대별 효과나 백신 접종 이후 바이러스 배출량의 변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화이자 백신이 도입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관련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개별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확보 검토 대상에 화이자 백신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연내 접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저온 유통 등 공급 체계 관련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시기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부작용을 찬찬히 보고 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전략을 치밀하게 다시 수정 보완하면서 아무래도 2, 4분기 이후에 시점 확보가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는. 방역당국은 또 백신 하나로 코로나19 상황을 끝낼 수 없다며 기존 방역 체계를 지키며 백신 접종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오늘 이 백신 90% 효과 소식에 코로나19 끝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좀 심중한 입장이고요. 아직 연구 자료도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확진자 94명 분석해서 백신 효능 9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석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네, 이제 94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작지만 실제 모집된 사람은 43,000명이 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한 사람을 분석한 것이니까 이 자체가 갖는 의미도 꽤 크고요. 지금의 상태에서도 백신 효능에 대한 퍼센테이지, 얼마나 효과적인가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 연구 계획을 세웠을 때 한 164~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면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연구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의 분석 결과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간 결과라서 그런지 조금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90% 효능이 뭘 의미하는 건지, 증상을 어떤 증상을 억제하는 건지, 아니면 전염도 차단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연구 디자인을 했었던 것으로 보면 증상이 있고 확진된 사람 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백신을 2번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 적어도 7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는 어떠했는가, 또 실제로 전파의 차단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백신이고 또 치료제는 다른 문제고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제 끝났다, 이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효과를 초기에 보여주었던 것은 맞지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또 사실 제일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해줘야 되는 게 고령자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분들에서 예방 효과는 어떨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고 또 안전성의 자료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방역은 계속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일단 그 FDA 긴급 승인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승인이 나면 우리나라도 수입을 고려할 텐데
우리나라까지 돌아올 몫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올해 생산되는 양으로는 우리나라에 오기는 어렵겠죠. 네. 또 허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 먼저 허가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서 네. 내년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만 내년에 생산되는 물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보 가능한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물량. 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뭐 영하 7, 80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 백신의 경우에 영상 2도에서 8도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독감 백신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항원이 단백질이죠. 네. 단백질은 오히려 얼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낮은 온도, 상온이지만 낮은 온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화이자에서 맞는 백신의 경우에는 핵산, RNA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RNA는 일상 환경에서 그 상태를 오래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 얼려야만 그 상태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에서 80도 정도의 초저온 상태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 과정 중에서도 아주 낮은 온도 상태에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독감 백신도 이 온도가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화이자 백신 들여온다고 해도 그 냉장 유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 백신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새로운 백신이니까 기존의 체계로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백신에 맞게 뭐 처음에 공급하고 또 이동하고 뭐 보관하고 접종하는 단계까지 좀 새로운 체계를 회사와 또 정부가 같이 좀 상의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은 내년 초 백신 접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내다보거든요. 왜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날까요? 네, 아무래도 만들어진 곳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네. 우리가 먼저 백신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생산해서 분배되는 과정 중에서도 아마 순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아주 많은 물량이 분배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섣부르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 적절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활 방역부터 철저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know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뒤 첫 공개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아직 어두운 겨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거듭 호소했는데요. 백신 개발의 진전은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작은 행동에 충실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이렇듯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 소식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웅기 특파원, 당선인으로서 현재 할 수 있는 말이 마스크 쓰라는 거 외에는 없다는 뜻인가요? 코로나19를 잡겠다가 바이든 당선인 국정 제1과제입니다. TF팀 명단까지 발표했는데 여기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일 취임 이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코로나19 대응 청사진 밝히고 마스크 쓰라고 호소하는 일 외에 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협조 기대 난망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해임했어요. 해임된 에스퍼 전 국방장관 대통령 뜻에 반하는 항명성 언급 몇 번 했습니다. 결국 경질됐습니다. 말 잘 듣는 장관으로 예스와 에스퍼를 붙여 예스퍼라는 별칭을 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 잘 듣다 왜 저래라는 듯 예스퍼라 조롱하며 경질, 시간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들어보시죠. Up there, Mark Jesper. Did you call him Jesper? Oh, okay. Some people call him Jesper. No, I get along with him. 대선에서 패한 마당에 장관 해임, 그것도 안보의 핵심인 국방장관을 경질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견해에 반하는 인사들 대부분 경질되거나 불이익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피바람이란 표현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뜻 거스르니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합니다. 그 연장선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그대로 휘두르며 지지자 결집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도둑 맞았다며 바이든 당선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갈 길 바쁜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답답할 수 있겠어요. 승리 선언했지만 패자의 승복이 없습니다. 현대 미국 정치사 초유의 일입니다. 바이든 인수위 뭘 좀 해보려 해도 인력, 자금 지원 아직입니다. 조달청이 당선인 확정에 지원해야 하는데 꼼짝 안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즉 그러면 법적으로 당선인 권리 요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선에서 패한 대통령 내 갈 길 가고 당선인 갈 길 가는 묘한 상황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투표 사기 조사 지시의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정당에서도 바로 고립될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 선거 무효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다, 지켜보자는 목소리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은 애매한 상황 계속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시험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희사모의 뉴스는 정오 뉴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전역을 비롯해서 한국과 전 세계는 화이저가 개발한 이 백신, 코로나 백신의 90% 예방률에 대한 걸로 떠들썩하지만 비교적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분한 가운데 매의 눈으로 이 부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 판도를 바꿀 만큼 그렇게 성급한 그런 판단은 더디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이 백신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올해는 당연히 아니고요. 내년까지도 연결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임상실험의 대상자들이 너무 좀 작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오늘 바이든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백신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스크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 확진자 숫자가 연일 7,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재개방에 대한, 경제 리오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오늘 뉴욕 주식시장 굉장히 혼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아침에는 피바다였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 두 가지 먼저 전해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세 번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네요. 미셸 박 스틸 당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셸 박 씨는 아시겠지만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계속해서 활동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최석호 의원과 함께 지금 두 명이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영킴 후보도 거의 당선이 유력시 되는데 아시겠지만 영킴 후보는 4년 전에 거의 유력시 됐다가 마지막에 뒤집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당선이 되면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대로 사실 미셸 박 스틸 당선 확정은 이제 상대편 후보, 그러니까 할리 루다거든요. 상대편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제 당선이 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 뭐 더욱더 힘써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의 아름다운 선거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선거위원회에서 땅땅땅 하기 전에 상대편 후보가 전화해서 연락해서 인정을 하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120몇 년의 전통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과감히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FBI 국장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죠. 일단 에스퍼는 국방부 장관을 트위터를 통해서 전격 경질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FBI, CIA 국장까지도 경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기가 70 며칠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70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본인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국가의 안보와 중대사의 수장들을 댕강댕강 그것도 트위터로 참 저 버릇은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단언하건대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이후에는 신문 사회면에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기 때문에 말년이 평탄치 않아 보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하였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의 이야기가 별로 탑답치 않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사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최소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만을 어떻게 그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참 잘 하시는지.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 곳곳에서는 정말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 회복하는 데만 4년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바이든 후보가 설거지 요원도 아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은 일단 고쳐야 되고요. 펜스 부통령, 트럼프의 마음이 어떻든 일단 본인 휴가 떠났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있고요. 트럼프의 분노는 이번에 화이자한테도 좀 꽂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작 얘기했지 않느냐, 이거 진작 개발됐었다. 하지만 자기의 당선을 자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 발표를 선거 끝난 5일 후에 한 거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 CEO가 밝혔죠. 어떤 밝혔냐면 자기는 이거 개발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억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밝혔는데, 애도 아니고 정말 억지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빚도 굉장히 많고 소송 때문에 힘드실 것 같은데 책 한 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는 이렇게 부리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그 인세로 인해서 아마 좀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4년 후에 진짜 대통령이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팀을 꾸린다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쯤 되면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았던 멜라니아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화이자의 저 백신 소식을 들으면서 K방역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롤 모델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백신만이라도 좀 먼저 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대한민국 K 백신 같은 경우 지금 임상 실험이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지금 1기 정도밖에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우수한 인재, 사실 인재로 따진다면 전 세계 저들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역시 백신 개발은 역시 자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본, 그렇죠? 막대한 자본, 그다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행정부의 힘, 그것만이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래도 제일 먼저 만드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백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K백신 연구를 위해서 지금도 밤잠 설치고 수고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참에 정말 이쪽은 앞으로 여러분이 바이러스 이쪽 바이오 쪽은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영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저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별도 부서를 둬서 국가 차원에서 팍팍팍 지원을 하면 이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모자르면 대한민국 성금 모금해서 가든지요. 미국에 사는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올해 GDP가요, 세계 10위권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한국이 잘했다기보다는 한국 앞에 있었던 브라질이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코로나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서 한국이 어부지리로 10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저는 순간 좀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이 GDP가 브라질보다 못했나요? 저는 한국이 브라질보다 축구는 못했지 GDP는 더 앞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 보험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대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 아시겠지만 법관들이 다 보수 중심이잖아요.
세 번째 소송인데 잘하면은 이번에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은 폐지 반대나 보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사실 오바마 케어가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밀어붙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제 보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오바마 케어의 매뉴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에게 물어봐라. 근데 문제는 이제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됐다는 건데 수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폐지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백업 플랜이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선 불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위 작업이 굉장히 더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모습입니다. 대선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 선거로 뽑히긴 했는데 이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살림이 엉망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좀 이렇게 줄 거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서 지금 다시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정부조차도 미국에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미국을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발빠른 신속한 행보 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적절한 시기에 통화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화해야죠. 그렇죠? 바이든의 행정부는 국방 정책서도 지금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지금 이 불복,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조직적으로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인터뷰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액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팍스 뉴스조차도 백악관의 대변인이 기자회견 가운데 그냥 생중계를 끊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증거를 제시해라 하는데 증거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AI도 아니고 왜 자기 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중국의 기업들, 특별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기업들이요, 바이든 파악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트럼프한테는 완전히 밑보였기 때문에 이참에 좀 전세를 역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되었다고 갑자기 중국을 웰컴 투 아메리카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캐나다 총리가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와, 뉴질랜드에서 미스 코리아, 미스 USA처럼 그런 대회가 열렸거든요. 미스 뉴질랜드 대회가 열렸는데 최초의 성전환 여성이 여왕에 등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네, 이렇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2를 지금 내놓았잖아요. 근데 지금 에러 문제, 좀 전화기의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되네요. 지금 약간 빛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애플이 대만 업체입니다. 이 아이폰 조립하는 업체거든요. 페가트론이라는 곳인데 학생들을 야간 근무시키고 근로노동법, 애플이 정한 매뉴얼에 어긋나는 그러한 근로 정책을 핀 것이 적발되어서 이 페가트론과 잠정적인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참 좋아하겠네요. 대만 업체거든요. 근데 좀 제가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회사는 대만 업체인데 공장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저런 식으로 교류를 또 하고 있었군요. 조금은 우리를 다시금 우울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그 누적 확진자, 미국 확진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요, 바이든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이미 의료 대란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입원이 늘면서 병상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서 잘못하면은 집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뉴욕이라든지, 뉴욕은 그래도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캘리포니아나 몇몇 곳은 지금 병상이 모자르는, 지금 점점 위험수위가 좀 차오르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공화당, 이번에 상원 의원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참 집안 단속하기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주지사들이 바이든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반대되는 공화당 의원은 안 된다, 언론에 의해서 대선이 결정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또 불복 쪽에 또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이래저래 공화당은 전 입장 정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이래서 정말 선거에 지면 정당은 저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자가 다시 한번 미국 전 국민을 향해서 미국이 암 후계의 겨울을 직면하고 있다, 제발 부탁하건대 마스크 꼭 써달라라고 하는 간청의 모습에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히사버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마스크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모습 하면 어떨까요? 하긴 그들이 근데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고집이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자기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무감염, 무증상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은 무증상 감염자 굉장히 많아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마스크 안 쓰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진짜 해야 될 배려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검사들의 검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네요. 트럼프의 충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조사해라 라고 기습적으로 지시를 했더니요, 책임 검사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그런 거 못한다. 아니 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뭘 조사를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저 용기 있는 검사의 모습, 뭐 바이든 행정부가 구제해 주겠죠. 그쵸? 한 2달 정도 좀 쉬다 오면은 뭐 멋진 모습으로, 또 미국은 저렇게 멋진 모습 보이면 또 구제해 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그 와이프 되는 분의 회사의 압수수색과 그 다음에 전 나경원 의원의 수사 조시에 지금 법원에서 금지를 내렸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못하도록.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할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더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검찰들은 정말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게 없고 본인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시일비를 다 떠나서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히사모의 입장입니다. 고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화이자의 백신 관련 발표에도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며 전문가로 구성한 코로나 긴급대응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협상팀에 권한을 주고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와 환기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감염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와 회담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강제동원 배상과 스가 총리 방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놓고 여당은 공개 자료가 부족했다, 야당은 의혹이 해소됐다며 맞섰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을 놓고도 편향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